다시 한덕수 데려오면 혹시 괜찮아요? 당 문 닫아야죠. 아, 문 닫아야 문 돼요. 닫아야죠. 아예 한번 살풀이를 해야죠. 네. 지금 훌라후프 하실 때가 아니에요. 꼭 저럴 필요가 있어요. 꽃꽃 문수 따라하는 건가? 저렇게 뒷짐지고 저 진짜 무례한 거거든요. 보수 정치인들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네.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 당은 정말 바뀌어야 돼요. 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어요. 그리고 정당은 바뀔 수 있지만 예. 정부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용품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쓰던 건 써야지. 쓰다만 걸 다 버린다. 이거는 낭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성 기자님 그리고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이창근 위원장과 함께 정치용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일부에서 그 대통령실 그 인수인계 과정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다가 두 분이 그러니까 전에 계시던 두 분이 어쨌든 대통령실에 일하진 않았으니까 그 좀 디테일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실 근무를 하셨었죠. 네네. 혹시 그 교체기에도 계셨었어요? 교체기에는 저는 없었는데 네. 그래도 상황은 다 알죠. 상황은 알고 네,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때 네. 뭐 그 나올 때 이게 있으니까. 그거 있죠. 그 근데-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네. 기자님도 그 과정 취재 많이 하셨었잖아요. 아니 저는 대통령실 출입은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안타깝습니다. 예. 아, 근데 박근혜 정부 초기예요, 중기 언제 계셨어요? 저는 이제 2016년 네. 16년 말기네요. 이제 총선 치르고 이제 나왔으니까 아. 그 전에 쭉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이명박 네.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 네. 같은 당이니까 네. 이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잖아요. 아. 같은 당이니까. 전문 교체가 예,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간다고 이제 갔는데 그리고 탄핵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이제 남아 있는 후배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관해서 지정을 다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직원들마다 네. 각 부서마다 그 지정을 다 하고 난 예, 다음에 예. 그 외에는 사실 이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기록물로 지정된 거 외에는 네. 남기거나 이관해야 되거나 그런 의무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 네. 가지고 인수인계도 해주고 설명. 그렇죠. 그래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는 사실 정권마다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자율성이라 그럴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권마다 알아서 한다기보다 자율성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할지 말지 그거는 네. 사실 각 정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대통령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가 되든 아니 그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걸 무조건 지정해야 되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이 되고 나서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려 그랬더니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 없다. 그리고 알아서 하겠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것처럼 취임한 날 그 날짜로 이제 다 빨리 다 가라. 그런 네. 아니 일도 그래서 있다 몇 그러더라고요. 개만 여쭤볼게요. 왜냐면 일부에서 여쭤봤는데 좀 답이 안 나와서 일단 뭐 인주, 볼펜, 뭐 컴퓨터, 프린터 이게 다 없다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그런 말 하시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실에는 당연히 없을 수 있죠. 음. 왜냐하면 PC가 전직 대통령이 쓴 PC를 네. 남겨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쓰던 PC. 직원들이 쓰는 PC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원들이 쓰는 PC도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 끝난 다음에 네. 그럼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록물만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 상황은 나머지 서류를 폐기하든 말든 그건 자율성이에요. 그리고 PC도 반납 처리를 하는 것도 뭐 자율성이고.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도 그랬고 취임해서 이제 딱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네. 대통령실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컴퓨터는 새 거예요. 새 걸로 다 새 정부 들어오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기가 새 거는 아니더라도 포맷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근데 실제 파면 결정 나고 나서 이번에도 다 포맷 작업한다고 뭐 기사가 그거는 뭐 났어요. 자율성이라고 네. 아까 뭐 네. 알아서 하는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예. 이제 뭐 기록물 이관을 해야 되는 걸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만 예. 그렇죠. 기록물 지정에 의해서 기록을 이관을 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자율성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PC는 새로 다 지급해주고. 다 지급하고. 아. 그 저희 때는 이제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네. 사실 자연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아. 중간에
그 인수위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인수위 네. 기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 그때 청와대에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고 뭐 그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인수위 기간이 있었으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과정에도 2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느끼긴 그래요. 네.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아마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빨리빨리 서두르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두르고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고 난 다음에 네, 나머지 다 버려라. 뭐 버려라 했는지 알아서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네. 뭐 그런 작업이 있었으니까 캐비넷이 텅 비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네. 함부로 폐기하거나 하면 안 돼요. 종이 쪽지 하나라도. 예. 아, 대통령실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문서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대통령이 아. 이제 뭘 하다가 이렇게 메모해서 쪽지로 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기록물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록에 해당되는데 그거를 임의 판단해서 어떤 것은 지정하고 어떤 것은 폐기 처분해도 된다.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건 저는 처음이고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건 다 떠나서 네. 프린터나 볼펜이나 인주 여기에 무슨 이거 다 정부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다 재산이거든요. 어디 간다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함부로 폐기하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니 겁니다. 그 뭐지 그리고 당근에 넘겨요? 뭐예요? 그리고 아니 뭐 인주를 당근에 했을 그거는 수는 없을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저는 다 떠나서 네. 이런 거잖아요. 정부는 네. 정부는 이게 뭐 어쨌든 정당은 바뀔 수 있지만 예. 정부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계속 가야죠. 아, 그렇죠. 국가는 계속 유지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정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바뀔 수 있지만 사무용품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쓰던 건 써야지. 쓰다만 걸 다 버린다. 이거는 낭비입니다. 지구가 아파요. 예산 낭비. 그래. 지구도 그렇죠. 아프고 기후 위기에 할 그리고 때마다 오피스 디포 가갖고 그 새로 다 산다는 것도 그거는 얼마나 너무 아까운 일이야. 아까워요. 예, 네. 부서 바뀌어도 볼펜은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럼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황당무계한 수준으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거의 무슨 뭐 입주이사 수준으로 청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지난 6개월 동안 네. 특히 이제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실 예. 정부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올지 모를 어떤 단서가 걱정이 되어서 증거인멸 수준으로 자료를 다 폐기한 거 아닌가. 박근혜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가보니까 캐비넷 열어보니까 우르르 쏟아지고 막 이랬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자료를 너무 많이 두고 가서 컴퓨터 열어보니까 별거 다 있더라. 블랙리스트 나오고 그랬잖아요. 블랙리스트 나오고 막 아.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는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갔다면 네. 야 그때 미처 치우지 못해서 별거 다 나왔어. 아, 싹 그래서 치워. 이걸 싹 치워오구나. 네, 싹 치워. 그래서 싹 치우고 간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거 아마 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오해가 있으신데 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기록물 저장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전자문서도 있고 네. 전자문서가 없는 경우에 종이 문서도 있어요. 근데 네. 대통령을 기록물로 지정할 때 각 직원들이 각자 PC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수비 회의라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리고 실수비 회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 비서관 회의, 네. 비서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 네. 그러한 자료들은 다 프린트 아웃을 하지만 다 전자문서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PC에 남아 있는 문서를 다 이렇게 클릭해서 넣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전자 형태로 없는 문서가 뭐냐면은 외교 행사 문서. 아.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을 뭐 그건 때 그럴 수 정상이 있겠네. 예, 예, 예. 사인했는 방명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다 보존해야 돼요. 예. 그거 외의 문서들은 보존할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 네, 네, 근데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저도 그때 이미 제가 청와대 나왔을 때인데 얘기 들었고 그때 짐작한데 고의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실제 그런 걸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중용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중용이 된 인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서를 뭐 그거 갖다 바쳤다. 잘 밝혀서. 일부러 남겼다. 근데 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네.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어공이라 그러잖아요. 그 늘공이라 그러잖아요. 예.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늘은 늘 공무원. 네. 그게 사실 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는 날 다 있었대요. 그날 있었는데 이제 뭐 듣기는 그래 저도 들은 예, 거니까 예. 다 필요 없다 빨리 집에 가라. 그리고 쉽게 해서 우리 퇴직하면 한 달 이렇게 위로금 주듯이 한 달 정도 보존도 받은 직원도 있고 네.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늘 공무원들 중에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적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적폐로 몰려가지고 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서 미뤄 짐작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야 되는 법적인 것 빼고는 알아서
다 뭐 정리를 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 늘공들은 스스로 돌아간 게 그 전부터 뭐 돌아가려고 많이 했대요. 문재인 정부 때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늘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요. 시켜서 일한 아니 적밖에 뭐 없는데. 대통령 탄핵되고 했으니까 어. 빨리 뭐 돌아가고 싶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예.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희석을 시키고 싶겠죠.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뭐 다시 다 오라고 했으니까 네. 불러서 아 근데 불러서 이 어부도 얘기는 받고. 맨날 나와요. 정부 네, 바뀔 맞아요. 그 때마다. 얘기가 되죠. 박근혜 좀 문재인 문제는 정부 바뀔 때 있어요. 그랬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인계 해주려고 기다렸는데 됐고 빨리 나가주면 맞아요. 고맙겠어요. 맞아요. 예. 이랬다는 윤석열 정부도 그랬어요. 네, 네. 매번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랑 프린터는 갖다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자율성의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감정 싸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두면 되는데 일부러 그거 다 지금 보니까 장비실에다가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걸리잖아요. 장비실에 네. 옮겨놨다. 개인적으로 처분은 못 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아니 공적 하면 안 재산인데 되지, 그걸 당연히. 어떻게 그거 들고 가면 절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정도의 네. 일이 아마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일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단어들을 많이 썼는가를 또 분석하면서 그거를 방향을 추측해보는 그런 기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제 취임 선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통합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막상 더 많이 나온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 성장이 22번, 성장. 네 경제가 12번, 네. 그리고 통합이 5번, 내란이 4번 등장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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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뭐 통합 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메시지 때문에 통합이 가장 뇌리에 박히긴 했는데 어제 1호 명령도 그거였잖아요. 비상경제 TF 만들어가지고 조치한다였으니까 뭐 성장 뭐 통합이라는 건 결국 유능한 게 통합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민생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메시지 그런 측면도 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 사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0%대 마이너스 성장을 수개월째 하고 있고 네. 특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환율 치솟았었죠. 그다음에 뭐 주식 폭락했었죠. 네. 이제 이번 오늘 보니까 2,800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예, 2,800을 10개월 만에 뚫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을 그리고 네. 또 민생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고 저도 이제 지난 20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취재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경기 회복이다. 어쩔 수 없죠. 네. 예, 그리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뭘 살 수가 없다. 장바구니도 심각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하면 최소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 5만 원, 둘이 먹으면 5만 원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냐. 이제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보면 기업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게도 어려운 거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서 일단 회복과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나누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호텔 경제학으로 유명해졌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이 돌게, 예, 그러니까 동네에 돈이 돌아야 네. 뭐 떡볶이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가장 필요한 네. 때다. 네, 추경 아마 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도 뭐 한 50조 정도 아마 예상도 나오는 것 네. 같은데 어느 정도 될지는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통합 관련해서 이게 통합이 잘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 같기도 한데 네. 통합하면 뭐다? 비빔밥. 비빔밥. 이제는 비빔냉면, 코다리 냉면으로 가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제- 비빔밥을 먹었고. 네. 저도 어제 육회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쾌하게. 네, 비벼, 유쾌하게 비벼. 육회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 천하람 대표, 천하람 그리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예. 네. 등등은 약간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그 자리에서 꺼내기도 했었고요. 네. 사실 또 통합이라는 게 손발이 맞아야 네. 되는데 어제 이제 취임 선서 끝나고 이제 사랑제에서 오찬 비빔밥 오찬을 했죠. 네. 근데 여기에서 뭐 당연히 야당 대표들이 축하 인사는 건넸습니다만 그 뒤에 굉장히 뭐 뼈 있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제 우려 혹은 뭐 여당이 법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 같다는 그런 우려들을 아마 이 두 사람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꽤 있어요. 아니, 두려워하면 뭐예요? 통과시키면 끝인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거부권의 벽이 없죠, 거부권도 지금은. 예. 행사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다 모든 걸 한다면 맘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아까 성장 경제 말씀하셨지만 야당의 대표일 때랑 대통령이 됐을 때랑 시야가 달라질 거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어쨌든 전체를 보는 시야가 생기고 대한민국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접할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경제 부분도 어제 취임사에서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그리고 기업이 창업과 그리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은 추경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막 보고가 올라올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렇다면은 야당 때 추경 규모랑 대통령 때 또 추경 규모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말씀하신 정치 복원이 이제 통합의 그냥 모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 복원도 어제 저는 참 첫 일정으로 오찬 잘하셨다 생각해요. 네. 당은 다르지만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 복원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통합을 한다 했을 때 뒷받침해줘야 되는 건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가 예. 입법부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은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또 민주당이 국회 권력이 사실은 행정부 권력보다 더 세잖아요.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당해요.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도 없어요. 예. 국회의원을 제외할 거는 오로지 선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결국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딱 하나 헌법 84조 부분을 대법원이 빨리 해석하도록 미국의 트럼프 사례도 있는데 예. 정치가 복원돼서 여야가 하면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킬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겠죠? 그렇다면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다 통과시켜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냥 헌법적 가치로만 본다면은 저는 경제학자고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예. 그냥 경제학자로서 일반 시민으로만 본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법들도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헌법 84조 해석이 안 나온 상황에서 통과시키면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을 서로가 초래하지 말자. 그래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돼야 되니까 네. 대통령 뜻에 맞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84조가 하자는 거죠. 84조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임시에 네. 네. 내란 외환이 제일 외환- 공하기 전에는 네. 형사상의 소추를 소추를 해야 네. 된다. 안 근데 그게 받는다. 이제 네. 정확하게 진행 중인 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해석이 먼저 거냐면 나와야죠. 네.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우리 법원이 네. 솔직히 말하면 사법부가 좀 비겁한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법원 행정처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소추가 대해서? 그렇죠. 헌법 84조에 그 규정되어 있는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기소냐 재판이냐. 이 네. 해석의 주체가 법원 행정처예요? 아니 뭐 대법원이 해석의 할 수도 주체 있고, 예.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해야죠. 최종 예. 판단하지만 네. 어쨌든 대법원이. 실무적으로 법원 행정처가 그 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면 재판, 그러니까 기소가 아니라 재판까지도 중지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굳이 뭐 오늘은 아니고 네. 12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이나 또 형사소송법. 이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개정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법원이 주저주저 하면 그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입법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우리 법원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이제 기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고 무려 1,700만 표 이상을 득했고 역대 최고치로 표를 맞는
많이 받은 그런 그 대통령 당선인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해서 이 내용은 중지한다. 아니면은 대통령이 지금 6월 18일 날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민생회복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선된 대통령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또 다른 결정이 나오면 재판부에 의해서 전체 국민의 민의가 또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 리스크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묶어서 이 사람은 계속 범죄 혐의가 있어 꼬리표를 계속 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정도 됐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사법 리스크 얘기는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몇 년 예. 동안 했지만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네네.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재판거리가 되나? 이게 범죄 혐의가 해당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언론인들이 조금 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명징하게 구분해서 보도했더라면 이렇게 몇 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라는 어떤 그 틀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가두고 단죄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저는 우리가 음악을 듣다가도 잠시 포즈 일시중지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한 사법적인 문제 주변 측근들과 관계된 문제들은 저는 잠시 중지하자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단 선거가 끝났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은 경제가 힘들고 모두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네. 속보치가 마이너스 0.2%였는데 1사분기 네. 확정치를 마이너스 0.2%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네. 자동차 철강이 우리나라 수출 제1, 2 품목인데 반도체까지도 해서 수출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급감하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만 급감이 아니라 그 연결된 그냥 공급망 체인에 따라서 모든 영세적으로 다 감소해요. 네. 그러니까 그 피가 국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포즈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당의 입장이랑은 매우 아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제 그냥 소신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뭐 관계 없습니다. 아 정말로 소신 있는 왜냐하면은 정치인이. 왜냐하면은 네. 대한민국이 국격이 있는데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통과시켜 봐요. 네. 그러면 헌법적 가치가 위배되는 법안을 가지고 누군가는 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죠. 네. 아니면 또 권한쟁의를 낼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예. 헌법기관으로서. 네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소모되는 전쟁이 얼마예요. 지금 그럴 때 아니다. 네, 지금 다 급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정말 죽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로 풀자. 그래서 제가 정치 복원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민주당도 이러한 법을 더 이상 그럼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정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핑계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대법원에 이제 대법관 한 사람이 감당하는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건이라면서요. 해야 된다고 네. 하는데 과거에는 없었나요? 똑같았잖아요. 네. 갑자기 그게 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수요 추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법관 수요 추정 100명이 맞냐? 30명이 맞냐? 갑자기 30명이 왜 30명이 됐냐? 이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법들은 잠시 접어두고 빨리 네. 정치 복원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18일 재판 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거는 여야가 해서 대법원이 빨리 해석을 내라. 네네네. 그리고 이거 대의적으로 국가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창근 위원장님이 차기 당 대표 하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저 국민의힘. 아니 그리고 예.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이게 그 우리 법원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거예요. 좀 오래된 증언을 문제긴 해야 하죠. 된다. 예, 예. 너무 일이 많다. 예.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는 그 상고법원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 추진하다가 이제 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는 하자는 모습 이제 대법관들은 반대했죠. 대법관들은 좀 늘리는 걸 나눠주세요.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대법관들은 이제 자신들의 권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특혜 이런 게 이제 예, 다 예.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소수로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일이 많으니까 이걸 나눠서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14명은 정말 적은 거고요. 네. 30명 정도가 적당하냐 아니면 정말 장경태 의원 생각처럼 100명으로 확 늘리는 게 좋으냐. 근데 그러기에는 대법관들이
분들이 어쨌든 장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실무 네. 뭐 여러 가지 그럼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 국장급으로 30명 내려야지 정도로 뭐. 해야 돼. 국장급으로 1급 정도로 저도 그거 찬성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막 특혜 내려서 네, 네, 좀 네.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해외의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뭐 150에서 200명까지도 다 대법관들 두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14명으로 가두고 있을 거냐 아니면 늘려서 조금 일을 나눌 거냐 그리고 특혜는 좀 줄일 거냐 이건 네. 저는 논의해 봄직한 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이 잘 될 거냐를 약간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장면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했습니다만 요거 빨리 다시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네.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 얘기 다시 지금 너무 심취해서 지금 두 분의 논평을 듣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 통합 관련해서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음.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인가요? 예. 사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저 네. 영상이 있나요? 그 장면 네.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이제 다 기립박수를 치는 상황에 자리에 앉아 있죠. 예. 박수도 치지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제 김용태 위원장 앉아 있었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악수를 하고 그 뒤에 보면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두 인사를 손을 하죠. 모아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에 뭔가 담례 없이 네, 안 받는 고개를 것 같은 느낌. 돌리는 그런 장면이 네. 생중계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꼭 저럴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꽃꽃 문수 따라하는 건가? 저는 약간 꽃꽃성도? 뒷심이 진짜 약간 뒷짐지고 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장면을 네. 대한민국 국민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전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나 해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저렇게 뒷짐지고 저 진짜 무례한 거거든요. 그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저걸 잘했다고 하면은 진짜 저거는 보수 정치인이 아니에요. 보수 정치인들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그렇잖아요. 매너와 격식을 잘 그렇습니다. 지키고. 예, 서양 정치인들 가운데 저런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가 트럼프 뒤에서 예. 종이 찢는 펠로시의 예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저런 태도는 저는 매우 안 좋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하려면 어쨌든 상대가 나와 다르지만 상대의 뭐 예를 들면 권위라면 권위도 인정을 좀 해주고 상대의 의견도 좀 들을 건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통합이라는 게 가능해질 텐데 국민의힘은 혹시 그럴 자세가 좀 돼 있는지가 약간 좀 갸웃해지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네.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당에 가서 일이고요. 많이 혼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관계없어요. 우리 당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바뀌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공중파 방송 가서도 네.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먼저 돼야 된다. 네. 끊임없이 반성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어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다양성이 많아요. 네. 무조건 다 잘했다고 하는 당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입법의 대부분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면은 네. 그때 민주당이 손을 안 잡아줬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난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자세로 그리고 총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너희들이 47일간 총리 통과 안 시켜줬지? 우리도 애먹일 거야. 이게 아니라 출발했으면 출발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네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바뀌는 것이 네. 당의 변화고 그리고 통합을 저희가 먼저 내밀자. 그게 저희 모토고 아마 우리 당은 바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보수 정치인이시죠. 혹시 뭐 항공권 하와이 거 끊어놓으신 거 아이고 전혀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양강 구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70석이 넘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민주당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민의가 그만큼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7석이 된 국민의힘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본인들의 의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민의 민의에 맞는 정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 만나면 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계엄까지 했어요. 더 싸울 게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국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계속 골몰하니까 국민들로부터 계속 외면받는 정치를 하는 거다. 이제 저는 그런 바뀌겠죠 생각이 뭐. 듭니다. 예. 바뀌어야 돼요. 바뀔 네. 거고 네. 지금 어쨌든 저처럼 건전한 세력들이 우리 네. 당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만 그건 하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 그건 바람직하다고 당연히 해야 생각해요. 됩니다. 예. 네. 그 외에는 음. 진짜 말한 대로 정치 복원해서 예. 통합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났나 봐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론이 궁금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네. 원내대표는 대행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 어차피 선출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때까지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다음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선거가 유지를 한다. 언제인데요? 그 이제 공고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 한 어차피 일주일- 원내 선거니까 시간이 오래 그렇죠. 다음 걸리지는 주에 않을 할 텐데. 텐데. 예. 아무튼 이제 그 동안은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을 아, 그래요? 본다고 뭐 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 중반이면 끝나겠네요. 빠르게 예, 할 거라고 예, 보시는 예.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도부 전원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지난 새벽 3시 때 그때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근데 그때도 무슨 이유가 됐든지 본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또 기어이 또 자기가 남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매우 특이하다. 여튼 예. 국민의힘 지금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네. 거기에서 권성동 전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계속 며칠 정도는 더 유지하는 것으로 네. 이제 결정이 아마 난 것 다음 같고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까지 그리고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원내대표는 누구 혹시 좀 예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뭐 전혀 거론되는 사람도 없고 예. 없어요. 지금 뭐 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아직 없어요. 없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예. 있다면 뭐 지역 따질 것 없어요. 우리 당이 뭐 수도권 의원 해봐야 몇 명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 당이 또 영남당이라고 이런 뭐 비판을 받더라도 지역 관계없이 정말 당을 혁신화 바꿀 수 있는 사람, 뭐 저처럼 뭐 제가 배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원내 정말 들어가셨어야지, 원내대표라죠. 폭넓게 대화 타협이 가능한 사람.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거예요. 지금. 누구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뭐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나는 사람은 한둘은 있어요. 한둘이 있어요? 네, 한둘은 있어요. 저는 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직 그분들 의사도 못 여쭤봤기 때문에. 네. 아 여기서 띄워주는 뭐, 거죠. 아이, 그래도 기사가 일단은- 나와야 또 이거 생각보다 흐름을 탑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의 뭐 발언의 힘이 이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맞아요. 원해요. 원해. 네, 그래서 네. 그래 누구예요? 김재섭? 아니에요. 저는 네. 제가 정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네. 저는 권영진 대구시장 정도가 권영진 네. 대표시장이요? 차라리 원내대표로서 재선밖에 안 돼요. 선수는 예, 예. 작아요. 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부터 과 더 무관해요. 자유롭고, 그거는 네, 자유롭고 대구시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총선 때 치열한 경선을 뚫고 돌았어요. 예. 그리고 옳은 목소리를 냈고 예. 그리고 그분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네. 왜 그랬냐 네. 이런 거죠. 심정이 당이 종이 호랑이라도 살려놓고 보자. 잘못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뭐 한남동 공간도 가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고 한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예. 당에 대한 개혁과 혁신에 대한 생각을 확고해요. 왜 예전에 그때는 제가 정치 안 할 때지만 제가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미래연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미래연대의 주력으로서 과거 그때가 한 2004년 뭐 이런 정도 됐다고 네네. 해요. 그때 정말 소장파로서 원외였는데
그렇게 당을 또 개혁의 목소리도 냈고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의 위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런 분 아닐까 저는 권영진 그렇게 의원 생각합니다. 정도가 저는. 적절해 보인다라고 네, 이제 속으로 이제 희망하시는 거고. 희망이죠. 뭐 제가 원했는데 좀 약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기는 아, 했습니다. 뭐그 의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도 한 적도 전혀 없고. 전혀 저랑 나눠보진 적도 없어요. 음. 나눠본 적도 없고. 네. 예. 너무 네. 손살에 치실 건 없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영향력은 맞습니다. 없어요. 예, 예. 네. 아, 원회를 못 네. 들어가서 제가. 돌아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 중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이랑 형사소송법은 시간 조절을 아주 길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일정이 얼마 남아있지 네. 않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검만 상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하고 검사징계법. 네. 검사징계법. 아까 얘기했던 대법관은 30명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어제 법사위 소위까지는 통과했는데 네. 이것도 조금 속도 조절. 네. 일단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뭐 대법관 증원, 뭐 이재명 뭐 대통령과 관련됐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뭐 형사소송법은 조금 속도 조절. 근데 빠르게 가하는 법안들이 있죠. 오늘 본회의에 올릴 3대 특검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거는 특검 수도 더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더 강화된 법안을 오늘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검사징계법 개정안. 네. 검사징계는 지금은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검찰 아니, 조직에 대한 행정부의 어떤 좀 징계를 좀 네, 네. 권한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총에서 이 네 가지 법안 모두 당론으로 반대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해도 뭐 통과. 통과되겠죠. 되죠. 통과되는데 근데 이 특검에 대해서 전부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 또 유지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 뭐 당에서 뭐 혼나도 할 수 없는데 예. 세 가지 특검 중에 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예전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사실 그때는 저도 이제 제가 얘기했는 거를 네. 뭐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만 있었더라면 예. 그거는 왜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그때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불거진 상황인데 그거 말고 그 외의 것들이 불거졌잖아요. 네. 선거 네, 개입, 네. 공천 개입. 아. 네. 근데 그 부분이 검찰에서 수사를 미진미진하고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당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없다. 그럼 말은 김건희 하지만, 여사를 네. 보호할 이유가 뭐 있어요. 네. 명쾌하게 밝히건 밝혀야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왜 그런지 이전부터 받자고 이전부터 저는 받자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전이라도 저는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네.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어쩌면 김건희 특검 내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계엄 전에 만약에 받았으면 어쩌면 계엄 탄핵 요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 그죠? 그건 모르죠. 아 그래요? 그건 모르죠.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받았으면은 더 빨리 했겠죠. 더 빨리 하는 네, 더 빨리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본질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 네. 근데 지키고 저는- 싶었던 단 하나. 그렇죠. 아. 예. 근데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도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뭐 네. 지금 차기 원내대표의 나경원 의원설이 지금 또 돌고 예.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을 이제 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란과 좀 다른 당이다. 우리는 이제 결별한다. 친윤과 상관없다. 이렇게 끊고 가야 명분 있게 중도소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뭐 정광훈 씨가 발목 잡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 당신은 아니야라는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이 상황에도 여전히 김건희 특검은 안 돼. 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사실 02-800-7070 누구냐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돼.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내외를 보호하는 정당이야, 비호하는 정당이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뇌리에 박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상당한 오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그늘에서 못 벗어나면 국민의힘은 비전이 없습니다. 네. 네, 진짜 큰일 날 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다 받으면 동시에 다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특검 규모도 꽤 큰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리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조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
현역 검사들 이제 데려와서 출장 와서 이제 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수사관들도 검찰 네, 수사관들도 그렇죠. 많이 네, 오고 네. 그러면 검찰에 어느 정도 인력이 있을 텐데 세 개 큰 특검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면 인력 문제 이건 다 괜찮은가? 아니, 행정력 낭비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세개 특검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네. 국민적인 관심사도 높고 그거 그리고 먼저 좀 하고. 검찰이 네. 어쨌든 수사가 미진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은 민주당에서 수사 독립을 해서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격상을 시켰고 네. 국가수사본부도 굉장히 수사력이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청와대 비아폰의 서버 이런 부분도 이미 제출한 거 이상으로 또 더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사본부를 놔두고 별도의 또 특검을 만드는 것은 그건 행정력 낭비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고 그리고 검찰 징계법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법안들이 헌법적 가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찰 징계법 좋아요. 하지만 우리 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 있는 게 수사 지휘권은 없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네.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그게 연결이 될 경우에 사실 헌법적 가치 훼손이 되는 거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검사 파면이잖아요. 네. 검사 파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예. 파면이에요. 네. 근데 징계를 통해서 파면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나중에 개별 검사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난 또 법적인 투쟁 뭐 이러한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민주당도 되짚어볼 필요 있다. 네. 그 외에 검찰 개혁해서 뭐 국가수사본부를 또 미국의 FBI처럼 만들고 검찰은 뭐 기소만 하고 이런 식의 개혁은 얼마든지 그거는 뭐, 네네. 뭐 헌법적 가치 위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부분은 아마 두고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뭐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검사는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왜 탄핵 말고는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헌법에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번 그래서 법을 이번 바꾸자는 기회에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뭐 헌법의 문제가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통령의 소추에 대한 해석도 명확치 않잖아요. 네. 그런 거 포함해서 검사에 관한 부분 등등등 헌법에서도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헌법 개정을 어차피 이 대통령도 주장하셨고 우리도 개헌을 얘기했으니까 예. 이걸 다 손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어떻게 드려야 될 생각하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는 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를 네. 네,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당신 그만둬 그런다고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네, 것은 네. 아니다.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징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청원을 하면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좀 위원화돼 악용될까봐 있다. 악용될까봐.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위원회 구성화 네,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형평에 어긋나게 할 리는 없다.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특검이 왜 이렇게 많으냐. 뭐 행정 낭비다 이제 말씀 주셨는데 내란 특검을 하라는 게 국민적 민의예요.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였고 다수 국민들이 최소 70%나 되는 국민들이 이거 내란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내란의 뿌리를 캐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내란 또 발생한다. 이런 판단이세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말고도 지금 상설 특검으로 계류되어 있는 이미 법이 통과된 것들도 있어요. 네. 그 마약 특검 뭐 이런 거 등등. 그래서 다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특검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하면 안 돼?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평범한 국민들께서는. 네네. 근데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심우정 총장이 지금 아직도 현직인데 예. 이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 그 지규현 판사가 이 구속 구속 취소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했어요. 지금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법원의 즉시 항고 포기서조차도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정도의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에 있는 현직에 있는 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뇌부들의 수사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검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국에는 저는 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될 거예요. 수사청과 기소청이 분리가 될 거고 한국형 FBI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생길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 역량도 상당히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수본 그다음에 이제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경쟁하는 이런 모델이 될 거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검사나 판사나 특권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검사들만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게 특권처럼 이해가 돼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수 계급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온갖 정치 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라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국민적 민의다. 네. 해야 될 제도 개선이 너무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도록 네. 윤석열 정권 3년간 너무 많이 망쳐놓았다. 이거를 복구하는데도 네. 너무 많은 행정력이 든다. 그러니까 검사 특권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막 소득 수준 높지 않을 때 예. 그때는 야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40 패스했는데 저 네 친구 변호사들은 돈 많이 버는데 니네 검사들은 돈은 못 벌지? 알았어. 대신 우리가 니네 신분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웬만한 잘못은 다 우리가 저 눈 감아 줄 테니까 너네 나중에 뭐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뭐 변호사 개업하면 되잖아. 요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검사들 1년에 제가 볼 땐 그 연봉 말고 한 5억씩은 저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10년 하다가 나가면 한 방에 받잖아요. 그렇죠. 전관예우 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것도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전관 예우라는 말도 바꿔야 돼요. 전관 특혜예요. 전관 특혜, 전관 예. 사기 뭐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돈 못 버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무슨 뭐 탄핵 아니면 이거 뭐 징계도 그쵸. 못 하는 건 너무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네, 않도록 네, 규정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검사, 판사, 포이그젠플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검사들이 수사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놓고 들어간다? 이거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권 계급보다 더 위죠 거기는. 그러니까요. 네. 예, 상상을 초월하는 계급 수준으로 올라갔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살풍경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리정돈하라, 질서 잡아라라는 게 국민적 판단이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검찰 스스로 자기들의 명운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살곤수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런 꼴을 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자승자박한 거예요. 네네.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 저 주눅 드신 것 같아서 혹시 아니요. 예. 저는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동의하는데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헌법적으로 이제 모순되는 네. 거 정비한 다음에 그런 가는 게 것들을 법치국가다. 그 마련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네. 특검은 저는 여전히 어쨌든 행정력 낭비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새 그리고 특검 중에서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라고 경찰청에 만들어 놨으니 그것도 민주당도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법안들 처리가 그럼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통과가 되겠죠, 본회의.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 새 특검 중에서 제일 좀 무서워하는 건 내란 특검인 것 같아요. 아, 내란 왜냐하면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은 사실 일부 하자는 분들이 원내에도 있어요. 근데 내란 특검만큼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그렇게 불편한 이유는 혹여 당에도 영향이 꽤 올 수도 있어서예요. 그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재명 네. 대통령 인터뷰했었잖아요. 대선 전주에. 아,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정치인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당시에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던 뭐 당시 원내대표나 또 다른 뭐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특검이 들어가면 뭐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좀 우려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목격자입니다. 무슨 목격자요?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제가 그 국회대로에서 취재하다가 네. 이제 로텐더홀로 들어가서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네. 월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아하,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예. 이미자 의원 등 원내 지도부 일행이 네. 국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어?
저 사람들 왜 들어가서 지금 그 표결해야 비상개혁, 되는데. 그쵸, 해제 결의안에 표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나가는 거야? 그때 제가 카메라를 껐어요. 월담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몇 시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알려주세요. 네, 그거를 아니 그때 제가 중요해, 카메라를 지금 켜놓고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이 50 넘은 아줌마가 월담을 해야 되니까 야 카메라 좀 꺼봐. 아. 너무 추하다. 아.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끄고 네. 넘은 게 저의 실수였는데 그때 네. 카메라를 켜놨으면 아마 그분들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단독 영상으로 잡았을 수 그 있었을 추경호 텐데 그 당시 원내대표와 그렇습니다. 이미자 의원 등이 원내 지도부 일행이 네. 국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뒤서거니에서 가고 있었는데 당사로 갔겠죠, 당사로.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 예. 통화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모릅니다. 진짜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거 정도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주장은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네.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폰에는 있고 비화 폰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통화했다. 통화 내역만 네. 그 통신사로부터 조회해서 받은 기록인 것이기 때문에 왜 무슨 내용으로 그 밤에 뭐 물론 회합하려고 만났다 뭐 별합을 뭐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이상하죠. 음흠. 이 비상계엄에 협조하려고 한 것 아니고서야 네. 왜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는 관련해서 조사 받아야 될 겁니다. 아, 예. 이 내란 상황에 어쩌면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하면 안 되니까. 개인 견해입니다. 생각. 아, 견해. 근데 예. 그것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네. 비아폰 서버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서 국회의원들도 다 소환할 수 있어요. 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게 꼭 특검이어야 되냐 이거죠. 아, 왜 특검이어야 하느냐? 네. 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왜 심우정이 있냐는 거죠. 아니 심우정- 국가수사 뭐 경찰에서 하라는 거죠. 아, 경찰에서. 아니 이제 국수본에서는 수사를 하겠지만 관련된 뭐 그 범위는 더 확장될 수 있는 거니까. 어째 왜냐하면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누가 합니까? 기소는 기소는 검찰이죠. 검찰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현재 꽤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들에게 다시 뭔가 뭐 기소를 맡기거나 이러기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아니 아마. 기소하냐 마냐는 사실은 네. 불기소하면 땡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혐의 없으면 종결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소 권한이 검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 자, 질문 하나만. 질문 그래서 하나. 그때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갔던가요? 계속 국회 나가려다가 못 나가서 국회에 머물렀나요? 아니면 당사로 갔나요? 당사 있었죠. 추경호 그다음에는 원내대표 저는 당사로 갔어요? 저는 이제 보도로만 봤는데 네. 당사로 간 것 같아요. 당사로 갔다가 네. 다시 국회로 온 거를 예. 알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당사를 갔다가 다시 네. 왔다 갔다 아마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사표 안 썼어요? 임기가 아직 보장이 돼 남았잖아요. 있잖아요. 네. 아.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사표는 쓸 수 있잖아요. 밑에 중앙지검장도 쓰고 박성재 장관도 썼다가 지금 콕 집어 수리가 됐는데 본인은 본인의 선택이죠. 할 일이 아직 좀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만두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 그게 의아했습니다. 네. 네. 아니 사표 냈다가 이제 반려될까봐 겁나나? 네. 넌 여튼 남아 있어. 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텔레방 요 얘기 잠깐만 하고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아 이게 결국은 이제 차기 당권 다툼과 연관이 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도부 총사퇴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 네. 표명했지만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빨리 의원총회 열자. 우리 앞으로 이 차기 대선 국면 어떤 지도부로 갈 건지 빨리 논의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선의 한기호 의원이 아니 의총 때는 얼굴도 안 보이던 친한계 의원들 왜 갑자기 의총을 열자고들 하는 거야?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초선의 정성국 의원님 뭘 모르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계급장 떼고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의원님 뭘 모르시네요. 예. 요 얘기 굉장히 이게 단톡방에서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네. 사선하신 분이 의총 할 때 못 할 때도 구분 못 하십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요 정도면 거의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선하신 분이 네. 그거 구분도 뭔지 찍어봐야 하냐 뭐 이런 네.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어제 상황인 거고 네. 결국 이제 오늘 아침에 의총을 열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의 표명했지만 지도부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퇴할지 말지도 안 정해졌다. 네.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아, 원래 이제 대선 지금 이렇게 당이 막 전체 싸움에
이 판으로 가기는 가나요 원래 대선 책임 물어야 되고 뭐 하니까. 아 그럼요. 아.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예. 지금 저는 국민의힘은 아마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네. 건강한 겁니다. 아 이렇게 네. 한번 아예 한번 살풀이를 해야죠. 아. 지금 훌라후프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냥 훌라후프 아니고 턱걸이. 대왕 대왕. 훌라후프. 아 그걸 대왕 훌라후프로. 와. 와 약수터에서 어떤 할아버지 하시는 거 봤는데 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와. 예. 그 할아버지가 혹시 아니 다른 할아버지. 예, 다른 할아버지. 예. 아. 그리고 굉장히 턱걸이도 엄청 날씬하시고 잘하시고. 또 강건하면 예, 과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네. 차기 당 대표는 나야. 나다. 이거를 좀 선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도 그만큼 이제 당권에 대한 권력 의지가 많이 생겼다고 보신다는 거죠? 4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을 거의 석권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음은 나다. 그리고 근데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표가- 출발했던 네. 홍준표 시장도 했었죠. 가능성 있고. 예, 그렇죠. 40%가 김문수를 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유 이재명 싫고 그냥 어쨌든 난 국민의힘 우리 아빠도 국민의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향한 40%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유권자 표심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이제 그 다녀보면 영남 지역에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이나 송파나 용산 이 지역에서 들었던 얘기는 유권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일단 의외로 김문수라는 사람이 아 괜찮더라. 깨끗한 것 같아. 이게 청렴한 것 같아. 그 사람은 뭐 별로 뭐가 문제적 상황이 없어.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민주당은 못 찍겠고 내가 출신이 부산이므로 나는 국힘 찍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그런 계셨거든요. 분 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총합이 이제 40%, 41%로 종합된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우리 당이 영남에서 반성해야 되는 게요. 예. 영남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예. 저는 18대 대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영남의 지지율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 뛰어넘고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5% 정도 다 보지라요. 영남에서. 네. 그리고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와 이번에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물론 3자 구도지만 김문수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찌됐든 영남에서 확실한 지지를 해줬는데 네. 그 세월이 그때가 벌써 2012년, 뭐 12년. 12년,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는 그거는 반성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당이.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죠. 네.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어저께 뭐 큰절을 한 거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서 본인이 죄를 졌다 이런 예. 표현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국민들이 절묘하게 과반은 안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더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성이 아니라 본인이 당권을 도전을 뜻하는 그런 시사적인 얘기를 했다?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봐요. 오히려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절연을 해라고 했는데 버스 지난 다음에 어제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은 본인이 당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서야 그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름다운 퇴진이 네. 오히려 당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맞다. 자 그러면 네. 아름다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까 원내대표는 권영지 그럼 당 대표는 누가 되는 게 가장 바람? 당대표 똑같아요. 제가 뭐 오늘 점쟁이 다니지만 아 물론 안 된다니까요. 우리 위원장님 말대로 아니 안 저는 돼. 이런 거는 사실 있어요. 이 움직임은 예?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네. 제가 경기도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지만 예. 경기도 60석 중에 예. 저희 당이 6석이잖아요. 네. 54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에 49석 중에 7석 중에 42석이 원외예요. 지금 원외 위원장들이 네. 제가 합치면 인천은 100명이네요. 체크를 못했지만 이 원외 위원장들이 네. 이 안에서도 물론 친윤 세력도 있지만 적어도 당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가 꽤 그 있어요. 어느 때보다 강해요 지금.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정말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당 대표 한동훈?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동훈계도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다만 예.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만 본다면은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40%를 받은 사람은 맞아요. 예. 그 60%가 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리고 국민들도 무당층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계층들도 예. 당원은 아니지만 한동훈 후보를 48% 지지한 사람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뭐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이 원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반드시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럼 누구? 아니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죠. 그래서 치열하게 해야 된다. 질서 있는 정비가 지금 우리 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은 후보제 이런 거 없이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개파도 없애겠다고 해서 당원 당규도 바꿨으면은 왜 또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지금 정말 치열하게 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당 보여줘야 돼요. 주류 내지나 하여튼 당에 그래도 이전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시 한덕수 데려오면 혹시 괜찮아요? 당 문 닫아야죠. 아, 문 닫아야 문 돼요. 닫아야죠. 진짜 그 정도 되면 문 닫아야죠. 근데 저는 이번에 네. 보니까 울산이 김문수 후보가 47.57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한 5% 차이도 안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특히 부산이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민주보수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1990년 YS 3당 통합 이전으로 부산 민심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치를 좀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국에서 영남으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TK 지역당, 뭐 영남 지역당 이제 이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중도 확장을 해야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정당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계속 갇힌다. 지금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전부 영남 출신들이잖아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수도권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당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만 국회의원 배지 계속 유지하면 돼라는 방식으로 이 당이 가면 여기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다. 네, 정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수도권에 계신 특히 서울과 경기와 인천, 충남, 충청 이쪽에 계신 그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들이 혁명을 해야 될 때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네. 끝까지 영남 지역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냥 영남 왕따당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원외 위원장들이 이번에는 혁명을 한번 해야 된다. 그렇죠. 전 그게-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예. 예, 이렇게 보신다는 예. 거고요. 자, 그 원외 위원장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당 대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야 그래?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힘이 미천합니다. 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날 길까지 한번 두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국민의힘이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아, 그리고, 맞아요. 예. 어떤 또 당이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 한번 또 거쳐 나가면서 다시 그렇죠? 또 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또 우리나라에도 좀 제대로 된 보수 정당도 있어야 또 올바르게 우리나라가 잘 균형 잡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을 당협위원장님과 야, 한번 이야기 당협 나눠봤습니다. 2번 을포 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은 신도시라서 네, 제가 원래 지난 총선 때 이 지역이 아니었는데 예. 하여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하여튼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40, 50 세대들이 선거 기간 내내 그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변화하겠다는 말씀을 네,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판하는 사람마저 싹 없어지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예. 네, 이런저런 목소리들 균형 있게 잘 담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균형, 우리의 피 속 당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 싶네요. 밸런스. 네, 당 밸런스. 이제 장윤선 기자님은 이제 네.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닥터워터 제가 당 밸런스. 들어오면서 마시면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럼 딱 균형을 맞추려고. 머리 맑아지고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생깁니다. 자, 당 밸런스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가 돼 있어서요. 우리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거 그런 거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물 대신 마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평소에 쭉쭉 드시면 누가 가장 좋으냐? 물론 이제 우리도 좋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 닥터워터 이 회사가 좋습니다. 물 대신 이거 마시면 통합. 매출이 그냥 네. 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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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는 호남.
처음에는 좌우 통합이죠. 예. 네.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요? 동서통합. 지난주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저 춘천 네, 갔을 때 네. 네, 그때 진짜 오셨었죠. 그러네. 네. 제주는 전남 고흥이고 네. 유통은 대구. 대구. 예. 통합의 앞장서는 그러네요. 장르만 여의도.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닥터워터 당 밸런스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더보기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아유, 틈나는 대로 드신 우리 장윤성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위원장님도 드셔보셨죠? 네. 예, 맛이 꼭 좋더라고요. 이거 무슨 하나 저- 가져가려고요. 예. 그거 2,600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2+1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병 가져가시면 1병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600원. 예, 네. 오름 2병 5,200원이죠.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바나바입 추출물 당 밸런스로 여러분의 건강도 혈당도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두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예. 네. 현충일 어떻게 되죠? 순국 선열을 기리며 네. 장르만 여의도 방송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쉬지 않고. 예. 오. 거의 뭐 저희랑 장윤성 기자님이 거의 경쟁인 것 같아요. 서로 방송 안 쉬는 걸로. 설마 장 기자님 쉬세요? 아니 저희 내일 하죠. 그러니까요. 쉬는 것처럼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는 편의점이라서. 아. 네. 와, 이게 편의점이 쉬면 이게 국민이 곤란합니다. 예. 이게 극장 같은 데서 네. 앞사람 하나 일어나면 네. 뒷사람 옆사람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마치 그런 상황. 네. 다 같이 앉으면 되는데 네. 다 같이 방송 안 하면 되는데 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생 라이브로 만나 뵙게 됩니다.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